이렇게 들어가면은 처음에 이렇게 뜹니다. 자, 뜨면은 내가 했던 게 쭉 보이고 지금까지 작업했던 거. 제일 먼저 새로 만들기를 누르셔야 돼요. 새로 만들기 누르면 소스를 넣으라고 나와요. 7가지가 되죠. 근데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인터넷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걸 해볼까요? 고양이를 잘 기르는 법을 강의하고 싶어. 이 웹소스를 누르고 고양이 잘 기르기 찾으면 얘가 쭉 찾습니다. 데이터를. 찾는 게 2가지가 있어요. 그냥 빨리 찾는 게 있고 딥 리서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하시면 조금 더 낫다. 자, 이렇게 찾았잖아요. 찾으면은 내가 필요한 자료만 가져가면 돼요. 여기 모두 선택을 꺼버려. 자, 끄면 다 꺼졌죠. 거기서 내가 봐서 요거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찍으면 돼요. 쭉 보다가 화장실 요것도 넣고 사료, 수명 늘리기.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가 해보니까요. 4개, 5개 넘어가면 얘가 더 결과물이 안 좋아요. 자료가 많을수록 얘가 머리가 아픈가 봐.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가져오기 그러면 얘가 소스로 갑니다. 이렇게. 소스 쪽으로. 소스 창이에요. 소스 창, 채팅 창, 결과물 스튜디오 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내가 찾았던 데이터 중에서 선택한 것만 소스로 가요. 근데 이때 선택할 때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이렇게 다 들어왔죠. 그죠? 그럼 이 소스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추가를 또 할 수 있어요. 추가. 소스 추가를 누르면 다시 오죠. 이쪽으로. 여기 보면은 PDF 파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PDF 파일을 누르면 넣으면 되고요. 내가 녹음을 한 데이터가 있거나 회의록 같은 거 녹음했으면 녹음 데이터를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미지는 그림. 웹사이트는 그 회사 사이트 링크만 넣어주면 돼. 그리고 마지막에 유튜브도 있고요. 영상. 유튜브 영상 필요한 거 있으면 연결해주고 제가 많이 쓰는 게 이 마지막 텍스트입니다. 이 마지막은 내가 글을 써서 넣는 거야. 거기다가 고양이를 제일 잘 기르는 방법은 고양이를 사랑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쭉 글을 써가지고 이것도 소스로 보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소스에 이렇게 추가가 돼요. 노트북 LM은 소스가 없는 거는 데이터가 안 만들어져.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는 걸 제일 먼저 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다 집어넣고 마지막에 내가 또 말로 넣어주는 거예요. 말로 해가지고. 그러면 얘가 이 소스로 들어간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창이 채팅인데 채팅을 한번 눌러주셔야 얘가 데이터를 다 읽어요. 안 누르면 안 읽어. 읽어주면 얘가 읽어서 내가 넣었던 데이터를 정리를 쭉 해줍니다. 한번. 근데 여기서 그 노트북을 하게 되면은 이 소스를 다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핸드폰에는 그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눌러주시고 데이터가 제일 잘 돼 있는지 하고요. 결과물은 여기 스튜디오. 여기를 누르면 자, 뭘 만들어 드릴까요가 쭉 나오는데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면 첫 번째 오디오는 방송을 만들어줘. 방송, 팟캐스트. 그래서 내가 준 데이터를 가지고 방송을 만듭니다. 제가 한번 켜놔 볼게요. 근데 여기 항상 여기에 보면 연필이 있죠. 연필은 내가 프롬프트를 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을. 연필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소스를 길게 할 거냐 짧게 할 거냐 이렇게 내가 글을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노트북에 가면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그냥 말로 쓰셔야 돼. AI 동영상 오버뷰는 뭐냐면 슬라이드 쇼를 만들어줘요. 영상 슬라이드가 나오면서 말이 나와요. 이것도 한번 눌러놓을게요. 그 슬라이드에 그림 스타일이 쭉 나옵니다. 어떤 그림으로 그려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포그래피가 약간 포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스터. 그래서 연필을 누르면 세로 방향이냐 가로 방향이냐 정해지죠. 그러니까 세로를 옆으로 길게 할 거냐 세로로 할 거냐. 그럼 세로로 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스타일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목은 굵은 고딕으로 하고 배경 그림은 실사 이미지를 하는데 그 고양이랑 한국 시니어 모델 여성을 활용해서 해줘. 그리고 설명 문구는 가급적 심플하고 가는 고딕체로 써. 제가 프롬프트를 써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요거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생성을 시킬게요. 슬라이드 자료. 이 슬라이드 자료는 그냥 누르면 좀 폼이 안 나요. 그래서 저도 항상 연필을 누르고 발표하는 거니까 발표 자료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프롬프트에다도 써놔야 됩니다.
바탕은 흰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글자는 제목은 진한 고딕으로 하고 설명은 얇은 고딕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그림들은 하얀색 고양이로 주로 해. 그리고 같이 기르는 주인은 한국 시니어 여성하고 남성 모델을 활용해서 어린아이 한도 사용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걸 써주는 거예요. 그 PPT 안에 들어가야 될 거. 그렇게 한 다음에 생성.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요. 나중에 노트북에서 편집을 합니다. 그 생성 결과물에 따라 다른데 레포트, 보고서는 한 1분 안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인포그래피는 한 2분, 3분 걸리고 슬라이드는 한 5분에서 10분 걸립니다. 이렇게 눌러놓는 이유가 딴 얘기하다 들어오려고. 보통 그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하다 보면 나가면 돼 그냥. 나가면 얘는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딴 일 하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다 만들어놨어요. 조급하게 막 쳐다보고 있지 말라고. 내가 다 끝난 다음에 노트북을 하는 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이게 되게 쉽고요. 그 다음에 몇 번 해보셔야 돼. 이렇게 작동되는구나. 알고 나면 이게 엄청 요긴합니다. 아까 보셨던 발표자로 많은 부분이 노트북 LM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랜덤으로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좀 쓰다 보면 나오실 거예요. 인공지능들이 다 그래요. 수노도 마찬가지인데 처음 쓰는 사람은 6개 쓰고 끝나. 다음날 돼야 왕창 생겨요. 노트북 LM도 한 내일이나 모레 되면 다 생겼을 겁니다. 첫날은 얘가 랜덤으로 뭐 하나 딱 던져주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드니까 지 입장에서. 내일이나 이렇게 쓰시면 다시 올라옵니다. 자, 제미나이를 키고요. 제미나이가 자동화를 되게 잘 해주는데 이거 잘 안 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그냥 얘한테 말만 하면 되거든요. 말만. 매일 아침에 인공지능 관련된 뉴스를 제품, 기술, 사용자 입장에서 기사를 찾아서 브리핑하고 요약해주고 그림을 3장 그려서 나한테 5시 반에 보내. 그러면 얘가 매일 아침 카톡으로 땅땅땅 보내거든요. 여기다 그렇게 말만 하면 돼요. 매일 아침 인터넷에 떠 있는 기사 중에서 AI에 관련된 기사를 찾는데 첫 번째 AI 관련 기술에 대한 거, 두 번째는 AI 관련된 제품, 신제품에 대한 거, 세 번째는 AI 활용법 새로 나온 거. 요 3가지에 대한 기사를 찾고 그 기사를 요약해서 매일 아침 5시 반에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화입니다. 매일 아침 띵동띵동 보낼 거예요. 지금 마이크 누르시는 분은 나한테 교육 안 받으신 분이야. 키보드 마이크 쓰려니까 자꾸만 이거 누르시면 안 돼. 옆에 있는 마이크 키보드 마이크 쓰시라고. 시끄러워. 자, 이런 벌써 다 해놨잖아 지금. 얘가 자동화 된 겁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 5시 반에 기사를 새겼어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야, 그러면 샘플로 첫날 거 하나만 나한테 보내줘봐. 자, 이렇게 하면은 첫날 걸 내가 보여줄 거예요. 자,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첫날 거, 오늘 거 다 보내줬죠. 기술. 첫 번째는 기술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두 번째는 피지컬 AI 진화, 세 번째는 우주 컴퓨팅. 신제품에 대해서는 온디바이스에 삼성 거나 뭐가 나왔고 LG가 뭐 나왔고 디바이스. 세 번째는 사용자 측면에서 기사 3개. 요게 매일 아침 5시 반에 저한테 올 겁니다. 요게 자동화예요. 근데 말을 잘 해주면 돼. 만약에 여기서 아침 새벽 기도 간다. 그럼 새벽 기도 매일 기도 작성해서 나한테 보내. 4시 반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침마다 식단. 내가 당뇨가 걸려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당뇨에 좋은 식단으로 아침마다 나한테 보내줘. 그러면 얘가 아침마다 보낼 거예요. 요렇게 자동화인데 기본 원리는 이래요. 그러니까 얘한테 얘기를 다 해놓으면 알아서 보낸다. 그리고 제미나이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제미나이는 이 스마트폰의 앱을 다 건드려요. 카톡으로 보내. 그럼 카톡으로 보내고 메일로 보내. 메일로 보내고 문자로 보내. 문자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얘는 안드로이드 기반이라. 그래서 제미나이 쓰시라는 거예요. 이게 생활에 쓸 때는 반드시 제미나이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자동화 시켰잖아 지금. 이거 듣기 싫어. 그러면은 지금 내가 시킨 뉴스 브리핑 삭제. 여러분 삭제돼요 그냥. 내가 뭔가 아침 기도를 계속 했는데 하기 싫어. 그러면 들어가서 삭제. 끝났잖아요. 삭제했습니다. 안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동화를 쭉 시켜놓고 아침마다 내가 기도문을 받기로 했어. 근데 매일 아침 받다가 귀찮아. 간단하죠.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좀 더 자동화를 잘 하려면 잼스를 써야 됩니다. 잼스를.
제미나이에는 잼스가 있는데 제미나이에서 내가 수학 선생님, 내가 수학 1타 강사를 만들어 주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어떤 문제를, 수학 문제를 내면 얘가 그 문제를 풀고 그거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어떻게 왜 이걸 풀었는지를 얘기해주고 그거에 맞는 문제 3개를 또 내주고 맞았으면 잘했다고 해줘. 이거를 만들어주면 학생들이 내 자식한테, 손자한테 보내면 너무 욕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본 다음에요.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거든요. 그거 사진 찍어서, 시험지를 사진 찍어서 나한테 넣어주면 얘가 문제를 다 풀어줄 거라고요. 그거를 만들고 싶은 거야, 자동화를.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시작할 때 어디서 써야 되냐면 제미나이에서 해야 돼요. 제미나이에서. 제미나이한테 얘기해주고 이거를 잼스의 요청사항으로 써달라고 하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문제를 사진으로 찍거나 아니면 글로 써서 입력을 시켜주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네가 작성해주고 그 풀이 방법을 설명해. 그리고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여줘. 그 다음에 내가 연습할 수 있도록 문제를 3개 내주는데 첫 번째 문제는 쉽게 내고 두 번째는 조금 풀만한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어려운 고단수 문제를 내줘. 그리고 그거의 답도 뒤에 작성해줘. 자, 이렇게 내가 시키고 싶은 일을 다 설명을 하는 거야. 강의도 마찬가지야. 강의도 내가 강의 가야 되는데 내가 강의 제목만 얘기하면 네가 강의에 써줘. 알아서 씁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한 2번 치고요. 이건 2번 쳐주고 여기다가 이거를 제미나이 잼스에서 만들 거니까 그 요청사항으로 작성해줘. 문장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문장으로 한 이유가 얘가 요즘에 나노바나나를 띄우려고 그림 그려버리는 수가 상당히 많아. 그래서 항상 문장으로 써주면 이렇게 요청사항을 써줍니다. 이렇게. 다 써놨죠? 프로세스 전부 다 설명을 해놨죠? 이거는 별개 다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날짜만 쓰면 내 아침 식단하고 운동 프로그램 짜서 나한테 보내줘.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월 3일 치면 바로 나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자, 이렇게 쓰면 요게 복사거든요, 요게. 여기를 딱 눌러요. 그러면 클립보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 안에 복사된 상태가 된 상태예요. 줄 3개 있죠. 거기 누르시고 중간에 잼스라고 있어요. 잼스. 중간에 잼스 있습니다. 잼스를 누르고요. 자, 여기다가 요까지 들어오면 이제 원래 내가 만든 잼스들이고 내가 맨날 수학 강사만 만들, 기도문 만들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자꾸 만들어진 거 수업 시간 하느라고. 여기서 만들려면 핸드폰에서는 내 잼스로 들어가야 돼. 중간에. 내 잼스를 누르면 얘가 내 잼스로 들어오는데요. 거기 보면 여기라고 돼 있는데 이제 파란색으로. 여기를 누르셔야 돼. 여기를 누르면 잼스 만드는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잼스 만드는 창이에요. 잼스 만드는 창. 그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저희가 아까 제미나이에서 잼스 요청사항을 카피한 상태잖아요. 그거를 제일 먼저 밑에 보면 요청사항. 여기 누르고 불어넣기를 해버려요. 까먹기 전에. 근데 이걸 그냥 쓰시면 안 되고 요게 인공지능이에요. 얘한테 요걸 눌러주면 얘가 깔끔하게 또 정리합니다. 내가 보냈던 글을. 여기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를. 그러면은 얘가 다시 써요. 자기한테 맞춰서. 왜냐하면 그냥 넣으면 잘못된 말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눌러주면 얘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 위로 올라가면 이 잼스의 제목을 써줘야 되거든요. 여기 제목, 이름은 내가 아는 걸로 여기다 누르고 수학 1타 강사.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설명은 안 써도 되는데 혹시 여러 개 만들 경우가 있으니까 3월 19일 특강.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까지 써놓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시면 잼스의 이름, 잼스의 설명, 그 다음에 요청사항까지 다 넣은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도구가 있거든요. 요즘에 이 도구 때문에 웹툰 하시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웹툰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걸로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타타타 나옵니다. 그때 여기 누르시는 거죠. 도구를 누르면 여러 가지 도구를 쓸 수가 있어요. 나노바나나를 해주면 그림으로 그려주고 영상으로 제작하라면 영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잼스 안에서
마지막 결과물을 어떤 도구를 쓸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안 써도 되겠죠. 글로 써주니까. 그 다음에 미리 보기가 있어요. 한번 볼 수 있어요. 잘 만들어졌는지. 왜냐하면 그냥 저장하면 또 지우고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보기 누르면 어떻게 생길 건지를 얘가 미리 보여줍니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다시 가서 고치면 되고요. 그래서 미리 보기 가서 한번 보고 다시 고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여기 저장을 딱 누르시면 얘가 자동화돼서 이제 저장이 됩니다. 잼스 안에 수학 강사가 생겼죠, 지금. 생기고 그걸 누르시면 되고요. 누른 다음에 카메라로 찍어서 넣어도 되고 수학 문제를 아니면 내가 수학 문제를 말로 써도 되겠죠. 여기서 y 더하기 45 x는 67. 야, 이런 문제를 냈다고 생각하면 그냥 눌러볼게요. 그러면 얘가 제가 시킨 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됐죠? 그러면 문제를 분석해서 최종 분석해서 상세풀이 들어가고 이제 풀이 방법 나오고 이제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에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난이도 하 문제, 중문제, 상문제 그리고 각각 답을 다 줬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학생이 학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시험지를 찍기만 하면 돼, 사진을. 그리고 넣으면 답 나오고. 너무 쉽죠? 요거를 애들한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할머니가 손자한테 야, 수학 공부 이걸로 해라? 딱 보내주는 거지. 너무 좋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냐? 저기 있죠, 공유하기. 공유하기 눌러서 카톡으로 보내주면 돼요. 학원 원장님들한테 이거 알려주고 내가 가르치는 거 빼고는 다 저렇게 해버려라. 남들 못하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면 그게 링크가 딱 들어갑니다. 그럼 걔는 그때부터 쓰면 돼. 근데 제목에다가 영철이 수학 강사. 얼마나 좋아요. 영철이의 일타 강사. 손자 이름까지. 그럼 아마 눈물 흘릴 거예요. 이런 거 하시면 돼요. 글록에서 이미지를 그려도 되지만 저는 첫 번째 씬, 이미지는 가급적 제미나이에서 그려가는 길을 디즈니 캐릭터 같이 입체 이쁜 여자 디즈니 캐릭터랑 남자 캐릭터가 검토하고 있는 어떤 영상을 만들어내고 마지막에 여자가 승리해서 막 와 하고 막 옆에 있는 청중들이 박수치고 막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게 한 번의 씬으로는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컷이 나가잖아요. 근데 원래 제미나이에서 이 씬들을 다 프롬프트 써가도 되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뭐 잘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첫 씬만 그린 거예요. 첫 씬만. 첫 씬만 얘한테 그리라고 시키는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처음부터 예쁜 여자아이 뭐 픽사 스타일 캐릭터 이렇게 얘기하면 못 그려요. 왜냐면 명령이 꼬인 거야. 그래서 오히려 예쁜 여자아이하고 남자아이를 먼저 그리고 걔를 픽사 스타일 일러스트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죠. 제미나이에서 두 가지 세팅을 바꿀 겁니다. 첫 번째, 제미나이에 보면은 이 플러스는 입력이고요. 요거는 토너, 출력이에요. 예, 요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 입력하는 거는 내가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어떤 걸로 입력할 거냐. 프롬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출력, 요 레이저 프린터 토너 그림은 누르면 어떻게 출력해 드릴까요? 뭐 그림으로 그려 드릴까요? 노래 만들어 드릴까요? 여기 다 들어있죠. 얘 노래 요즘에 잘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여기 눌러서 이미지 생성을 눌러 놓으셔야 돼. 그러면 나노바나나가 선정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 무조건 그림이 그려집니다. 무조건 그림이 그려지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빠른 모델로 돼 있어요. 여기 모드가 세 가지인데 빠른 거, 사고, 프로가 있는데요. 웬만하면 그냥 사고 모델로 가세요. 그래야지 오타가 안 나고 잘 그려지는데 욕심내면 프로까지 가도 돼요. 근데 프로는 공짜는 하루에 한 2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는 아껴 쓰고 사고 모드 정도로 가면 돼. 그래서 사고 모드로 해놓고 지금 보시면 여기 나노바나나가 선정이 돼 있고 사고 모드가 돼 있죠.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 깔끔하게 잘 그립니다. 오타가 많이 생기지 않아요. 자, 여기다 그려볼게요. 멋진 그 한국 아이돌 여가수 같이 생긴 여자하고 그 다음에 그 헐크 같이 덩치 크고 못생긴 남자가 둘이 쳐다보고 있어.
자, 이렇게 말만 하면 얘는 그림을 그리겠죠. 왜냐면 얘는 이제 이미지로 해놨으니까. 그래서 아까 결과물을 무조건 그림으로 그리라고 해놨기 때문에 얘는 뒤에다 그려달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림을 그립니다. 헐크랑 모델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픽사 스타일로 바꿔달라고 해볼게요. 그래, 잘 그렸어. 이 이미지를 디즈니 캐릭터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꿔줘. 이렇게 순서를 그리고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줘 할 때는 그려달란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려달라고 하면 또 그래요, 다시. 처음에는 그려달라. 그 다음부터는 바꿔달라. 명령이 바뀌어야 돼요. 옆에 있는 마이크 누르지 마세요. 시끄러워서. 키보드 마이크 반드시 쓰셔야 되고, 교육할 때 진짜 교육장에 가면은 처음부터 그거부터 가르쳐야 돼. 절대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 누르지 말라고. 교육이 안 돼요. 시끄러워서. 바뀌었죠? 자, 디즈니 캐릭터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한 다음에 디즈니 캐릭터까지 쭉 얘기하면 못 그려요. 헷갈려가지고. 이 명령이 꼬인 거예요. 두 가지 명령이. 그래서 이미지를 먼저 그리고 나중에 바꿔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저장을 할게요. 글록으로 갈 거예요. 글록. 제가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글록까지 다 깔아놨으니까 글록에 가서 그냥 동영상 생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마크가 있죠. 동영상 생성 누르고 여기 프롬프트 창에 요 동그란 부분에 있는 그림을 누르셔야 되죠. 요걸 누르면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기 요걸 누르셔야 돼요. 갤러리에 들어왔죠. 그럼 이걸 눌러주면 완료하면 얘가 그림이 들어오고요. 만약에 마지막 씬 이 그림을 그렸다. 그럼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시작할 때 마지막 이것도 다 해줍니다. 이제 이걸로 시작해서 저걸로 끝나라. 예를 들면 내가 이미지를 고양이 그리고 강아지 그린 다음에 고양이에서 강아지로 변해. 그러면 싹 변하는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근데 하나만 갖고 해볼게요. 자, 그럼 비디오로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쪽을 눌러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례가 이제 정사각형으로 갈 거냐, 세로로 갈 거냐. 근데 이쪽으로 가면 다 돈 내야 돼. 위에만 돼요, 위에만. 위에는 바뀌어. 그러니까 내가 정사각형으로 바꾸겠다면 바꾸면 돼요.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제 만들면 돼요. 그래서 비디오 만들기. 화살표만 누르시면 돼요, 화살표. 화살표 누르면 얘가 비디오를 첫 번째 비디오를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나 비디오 한도 끝났대. 3일 무료 체험. 야, 왜 돈 내라고 그러지, 갑자기? 48,000원이야, 48,000원. 이거 쓰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무료 없이 우리 교육 안 돼, 이거. 제가 알아봤자. 그래서 어제까지 됐거든요. 이런 게 이제 연결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영상을 연결한 거예요. 모여서 물을 마신다, 물을 신나게 마신다, 그 다음에 거북이가 나타나서 다 도망간다. 이 세 번을 쭉 한 거고, 인공지능 소개합니다. 이것도 그냥 영상을 연결한 거예요, 계속. 1분짜리로. 시니어들이 하게 될 필수 학습법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입만 가져오세요. 너무나 쉽습니다. 해연 무먼트. 여기 AOM 멤버들이 전국 모든 경로당에 말로 하는 인공지능을 전파합시다. 자, 이렇게 됐었는데, 죄송합니다. 어제까지 됐어, 어제까지. 근데 48,000원 내고 배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돈 많으신 분들. 노트북 LM은요, 노트북은 로그인만 하면 돼, 로그인. 그래서 아까 작업했던 게로 다 들어오게 될 거예요. 요게 만들었는데요. 노트북 LM 하면 지금 컴퓨터로 들어오면 소스, 채팅, 스튜디오 이렇게 세 개가 한 번에 뜹니다. 한눈에 다 보여요. 그리고 작업했던 게 아까 소스가 들어간 게 있고, 그 다음에 설명된 게 있고, 마지막에 결과가 나와 있고, 그리고 몇 가지 더 늘었죠. 노트북에서만 해주는 게 좀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한 거 헷갈리거든. 영어로 다 돼 있어서. 그걸 좀 바꿔놓으시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겠죠. 내가 어떤 걸 작업했는지. 이렇게 이제 한 장으로 다 정리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쓴 내용을 가지고 다 정리를 고양이 기르는 법을 한 장에 표현한 거예요. 한 장에. 내가 만든 슬라이드 핸드폰에서 그냥 플레이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만 만들어서 바로 발표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아주 제가 아까 얘기했던 흰색의 진한 글자체에
모델 누구누구 써. 그 말을 다 듣잖아요. 아직까진 공짜. 이것도 유료 될 것 같은데. 자, 그런 다음에 수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수정. 고칠 수 있어요. 내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그냥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누르시면 자, 수정하라고 뜨는 거예요. 여기다 말로 수정합니다. 관절을 공절로 뭐 오타난 거에서 다 고치시면 돼. 근데 수정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이렇게 수정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장 딱 가면 이게 한 번에 다 해놓고 다시 만들게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 장하고 다시 만들고 시간 너무 많이 걸려. 13페이지를 수정할 거 있으면 다 수정을 하고 마지막에 오른쪽에 수정된 자료로 생성 이런 거 누르시면 돼. 그러면은 내가 말로 수정시킨 거 다 바뀝니다. 예를 들면 모델은 뭐 아이 모델을 저기 고양이로 바꿔. 뭐 그다음에 글자가 틀렸으면 뭐 갱생이 아니라 공생이야. 이렇게 다 써놓으면 돼요. 우리가 직원한테 시키듯이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말로 해서 생성하면 싹 다 바뀌어 다시 나와요. 다운로드 방법이 3가지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PDF로 할 거냐, 파워포인트로 할 거냐 하는 거고, 이게 한 번 작업해 놓으면 계속 그 내 디렉토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치고 싶으면 들어와서 고치면 돼. 뭐가 잘못됐다면 또 고쳐서 생성하고. 계속 할 수 있어요, 이게. 파워포인트 막 복잡하잖아요. 인제 배워서 언제 해. 근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평면적인 아파트에 수만 년 전 사막에서 진화한 완벽한 포식자를 데려다 놓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상상인데요. 네, 이 생명체는 저는 어떤 식이냐면 내가 뭐 자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팟캐스트 만들어서 들어보는 거야. 공부가 됩니다. 공부가. 그래서 반드시 팟캐스트 만들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얘들이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거든요. 고양이와 함께하는 집사의 삶을 시작하셨나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은 막막하시다고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한 초보 집사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들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만약에 내가 강의한다 그러면 요거 만들어 가지고 내 강의 끝나잖아요. 끝나면 틀어주는 거야. 내 강의를 전체 요약한 거야 하면서 틀어주면 아마 효과 있을 거예요. 아까 그 팟캐스트는 내용을 설명하는 중심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하는 거고 얘는 이걸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만약에 내가 새로운 강의 한다 그러면 강의 쭉 끝나고 마지막에 요약본 쳐라 이걸 딱 틀어주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보고서가 종류가 되게 많이 뜨고요. 보고서는 여기 연필이 돼 있잖아요. 누르시면 돼요. 눌러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 보고서로 다 바꾸시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대표님한테 보고하는 양식이야. 그러면 그걸 프롬프트 써주면 그렇게 보고 써지고. 그러니까 발표 자료야. 그럼 발표 자료 써지고. 그래서 이거 지워도 되고 그냥 써도 그냥 놔두고요. 여기다 뒤에다 쭉 써주면 돼. 한글로. 작성자는 편준범, 날짜는 얼마 이런 거 써주면 그 내용이 저기 들어갑니다. 아직은 공짜입니다. 이것도 언젠간 유료화 될 거니까 빨리 쓰세요. 공짜일 때야. 어제 행사했어야 되는데 글록도. 글록이 너무 좋아졌어요. 영상이. 퀄리티도 워낙 좋아졌고요. 그래서 아마 45,000원 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 그래서 무료인 거 한번 찾아가지고 제가 또 그걸로 강의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교재가 6개월 만에 바꾼다 그랬는데 한 달 만에 바꾸게 생겼는데. 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강의를 해드리겠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나중에 매달 한 번씩 그 우리 강사들이 필요한 거 이제 우리 가르치는 교재는 정해졌잖아요. 그것만 가르치면 되고 강사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들을 제가 찾아가지고 한 1시간 정도씩 특강을 할 테니까 많이 오시고 안 오신 분들도 다 오라고 좀 후회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오늘은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